2회 다 여셨죠? 못 여신 분은 이야기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그 다음에 2회 거기 여기 기본 작업 2번으로 오세요. 거기 1번 해보세요. 기본 작업 1번. 기본 작업 2-1번 한번 해보시죠. 1분 후에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일단 A1에서 I1까지죠. 그래서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셀 병합 후 요거 누르시면 돼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여기 잘 봐주세요. 여기 가운데 맞춤 하나 더 누르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앞에 설명할 때는 앞에 보십시오. 잠깐 멈추시고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저희 요거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 쓰시면 가로만 가운데가 돼요. 그래서 모두 눌러주셔야 돼요. 세로 가운데도 눌러주셔야 됩니다. 질문하는데 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그냥 일반 셀병합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맞추고 가운데로 가냐 가운데로 안 가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셀병합은 그냥 합치는 거고 병합 후 가운데 맞추면 병합한 다음에 글씨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차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셔도 돼요. 여기 버튼 누르시면 요거 뜹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가운데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병합이요? 셀병합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글꼴은 무슨 채요? 바탕채. 뭐 여기부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바탕채하고 크기는 17. 그래서 17 하실 때 주의사항은 항상 똑같아요. 17 치고 꼭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몇 점이에요? 2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가로 가운데는 잘 나오거든요. 근데 세로 가운데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 가운데 눌러주시는 거 그거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하세요. 거기 보시면은 A4에서 어디요? A7, 그 다음에 A8에서 A11. 그래서 떨어진 거 하실 때는 컨트롤 누르고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병합하고 무슨 맞춤이요? 가운데 맞춤 하시고, A3에서 I3까지는 여기 위에 가셔서 무슨 색이요? 노란색. 그러면 2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해보세요.
3번 꼭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셀 서식의 무슨 지정이요? 사용자 지정.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D4에서 어디요? G11. 그리고 앞에 보세요. 이거 쓰실 때 우리는 여기 표시 형식에 보시면 여기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연습을 꼭 몇 번씩 해보셔야 돼요. 어렵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안 되는 사람은 어려운 거고 되는 사람은 쉬운 거잖아요. 되는 쪽으로 가려면 연습은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은 저희는 주로 요거 3개 쓸 거예요. 위에 거 3개. 그래서 세 자릿수마다 쉼표 찍어라 그러면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샵 콤마 샵 30. 그 다음에 어저께처럼 소수점 나오면은 0.00.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뒤에 소수점도 없고 쉼표도 없는 거 있죠. 그거는 요거 0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뭐라고 하세요? 첫 번째는 점. 그리고 글씨 쓰실 때는 앞뒤에다 뭐 붙이시고요? 큰 따옴표. 그래서 점 치고 확인. 이렇게 뒤에 점 붙죠. 그 다음에 여기 순위도 똑같아요. 순위도 범위 지정하시고 똑같이 우클릭. 그 다음에 셀 서식 가시면 여기 사용자 지정 가셔서 지금처럼 다른 거 없으면 이때는 그냥 뭐 선택하시라고요? 0 선택하세요. 그래서 0 선택하시고 뒤에다가 큰 따옴표 뭐야? 위. 근데 이거 말고도 만드는 방법은 많아요. 저보고 이거 만들려고 그러면 다른 걸로도 만들 수 있는데 요 3가지로 통일하시는 게 연습하시기 편합니다. 네. 왜냐면 이게 샵으로도 만들 수는 있거든요. 샵으로도 되는데 요 안에 있는 걸로 쓰시는 게 어때요? 편해요. 그래서 점하고 뭐 나오시면 돼요? 위. 그 다음에 4번 해보세요. 4번도 잘 나옵니다. 요거는 하는 방식을 좀 어느 정도 숙지하셔야 돼요. 4번 같은 경우에. 다음에 같이 또 보시면은요, 요거는 순서를 좀 외우세요. 그래서 여기 11 오셔서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그 다음에 메모 삽입하시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치세요? 성적이 많이 오름 치시고, 그 다음에 항상 표시라고 있어요. 항상 표시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우클릭.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메모 뭐요? 표시. 요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자동 크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테두리에서 우클릭 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우클릭 하시라고요? 여기 테두리. 테두리에서 우클릭 하시고 메모 서식 누르시면 이렇게 맞춤이라고 나오세요. 그 다음에 무슨 크기요? 자동 크기. 근데 이거 할 때 주의사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이 안에서 우클릭 하시면 메모 서식은 뜨는데 글꼴밖에 안 떠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종종 하세요. 저는 맞춤이 안 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클릭을 안 한 게 아니고 우클릭의 위치가 좀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네 방향이 돼요, 마우스가. 그때 우클릭 하시고 메모 서식 가시면 뭐라고 떠요? 맞춤이라고 뜹니다. 저희는 이거밖에 안 써요, 시험 때는. 그래서 그런 거 위치 같은 거 잘 기억하시고,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요거는 못 친 거라고요. 엔터 친 거니까 엔터만 지워주시면은 다시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보세요. 다음에 마지막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기 보시면 A3에서 I11인데 저기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거 누르세요. 여기 맞춤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로에 뭐요? 가운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요거 눌러도 돼요. 똑같은 가운데니까. 근데 정확하게 그 명칭에 나오는 명칭에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누르시면 정확하게 떠요. 그래서 가로에 모여 가운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 가셔서 무슨 테두리요? 모든 테두리. 그래서 여기는 목표가 몇 점이라고요? 다 맞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조금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다 맞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번 해보세요. 여기는 어려워서 틀린다라기보단 4-5개에서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를 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시간은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잠시 후에 같이 할 겁니다. 하실 때 됐어요. 그림으로 붙여주세요.
거기 이렇게 해놨잖아요. 뺑이랑 여기랑 그거 그대로 복사해서 그거 세 번째 상태로 복사해서 그 상태로 그대로 복사해서 그리고 복사해서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요거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거기 보시면 A1에서 어디요? D2 여기 결제란 있죠. 여기 결제란 가셔서 그러니까 항상 지문 잘 봐야 돼요. 지문에 거기 써 있잖아요. 결제란 시트에 A1에서 뭐요? D2. 여기를 복사를 그냥 하셔도 돼요. 복사를 그냥 하고 여기에서 어디에다 붙여넣으라고 되어 있죠? 2, 3 여기에다 붙여넣기 할 때 꼭 여기로 가셔야 돼요.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붙여넣기 가셨을 때 여기에서 뭐에서 붙여넣기요? 연결해서 여기에다 올려놓으시면은 연결된 그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로 맞춰주시면 되세요. 요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복사할 때 아예 여기 복사해 보시면 뭘로 복사 있죠? 그림으로 복사.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딴 게 아니고 요것도 붙여넣기 할 때는 꼭 여기 가서 여기 선택하여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요렇게 하시면은 저게 안 돼요. 연결해서가. 그러니까 연결해서가 없으면은 이 방법을 쓰셔도 돼요. 어떤 방법을 쓰셔도 된다고요? 연결해서가 없으면 요거 쓰셔도 돼요. 뭘로 복사요? 그림으로 복사. 근데 지금은 그림으로 복사하시면 안 돼요.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요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복사하고 여기 붙여넣기 할 때 보면은 요게 그림으로 붙여넣기거든요. 이거면은 요걸 쓰셔도 되는데 지금 문제는 그림으로 복사해요. 연결해서 그림이에요. 연결해서 그림일 때는 꼭 요걸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연결해서 그림 넣기. 또 하나는 그냥 그림으로 붙여넣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여기 연결된 그림을 누를 거냐 말 거냐 차이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원본 데이터는 뭐 하지 마시오? 그러면 그냥 두면 돼요. 근데 만약에 원본 데이터 삭제하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하면 되죠? 요 시트를 없애거나 여기 있는 요 결제를 뭐 하시면 돼요? 삭제하면 되죠. 근데 삭제하라는 말 없으니까 건드리면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죠. 그런 거 항상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15번 보세요. 그 다음에 15번이 아니고 15페이지 문제 2-1번 있죠? 여기 계산 작업으로 오시고요. 그래서 최대 인원하고 최소값 차이값을 구해서 최대 인원과 최소 인원 차이에 표시하시오. 그래서 여기에다가 2개 구하는 거예요. 몇 번 구하는 거예요? 2번. 근데 여기 앞에 것만 잘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가 라지고 최소가 뭐죠? 스몰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는 라지 왜 안 나와? 해서 구하고 빼기 뭐요? 스몰.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3번 드릴 테니까. 모르겠는 분은 그 전에 거 연습 잠깐 하고 계시고. 매번 똑같은 얘기만 할 겁니다. 저는 앞에서는 일단 이 함수가 뭐 하는 함수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셔야 되는 건 뭐예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 두 개 안 되면은 못합니다. 함수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이거 뭔지 아냐 모르느냐 딱 그 차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는 먼저 뭐 넣어야 된다고요?
네, 라지 해야 돼요. 그래서 라지를 하는데, 라지 치시면 여기 옆에 나와요. 이게 뭐 하는 함수인지. 그래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게 뭐예요? 라지예요. 라고 첫 번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요 밑에 영어로 뜨죠. 요게 뭔지 한글로 번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범위, 첫 번째는. 그래서 지금 뭐 구할 거죠? 네, 전체에 가장 뭐 한 거예요? 큰 거. 그러면 쉼표 찍고, 이제 범위 다 잡았잖아요. 그러면 쉼표 찍고, 요 K가 몇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몇 번째로 큰 거예요? 첫 번째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또 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서, 아, 라지 함수는 제일 처음에 범위 놓고, 그 다음에 몇 번째로 크다. 이게 되면, 그 다음에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빼기. 라지에서 뭐 빼라고 되어 있죠? 스몰 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SMALL. 요거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거대로 구하시면 큰 값이 나와요? 작은 값이 나와요? 작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범위 잡고, 그 다음에 여기도 쉼표 찍고 몇 번째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뭐예요? 채우기 핸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항상 요거를 연구를 계속 해야 돼요. 아, 라지 함수는 범위 넣고 그 다음에 몇 번째 넣는 거구나. 이렇게 되시면 다음에 맞출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표 1에서 학교가 과거로 끝나는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 비율을 계산하여 D 몇 세라다가 넣으래요? D 12. 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과거 만드는 겁니다. 뭐 만드는 거예요? 과거. 네.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어저께도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우리 글씨 만들 때 과거로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죠? 과거로 끝나면 그러면 별 뭐예요? 과거예요. 이거 했었었죠? 네. 그 다음에 과거로 시작하면은 과거로 시작하면 나올 수도 있죠. 이때는 과거 뭐예요? 별이에요. 그래서 요 별이 몇 글자인지 모르겠는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썸이프하고 뭐요? 썸.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썸이프에서 뭐 나누는 거죠? 썸으로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써 있어요. 지문에. 과거의 일반 전형 인원 합계를 일반 전형 모집 인원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해보세요. 3분 후에 한번 또 맞춰볼게요. 그리고 잘 안 되시는 분은 그 전에 했었던 거 한 번씩 더 보세요. 요 옆에 칸에다가 그 전에 했었던 것도 연습해보시고. 일단 앞에 보세요. 요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썸이프를 맞추시려면 썸은 뭐 구할 때 쓰는 함수죠? 합계. 그 다음에 if는 뭐예요?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뭐를 구하는 거예요? 합계를 구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썸이프. 그래서 썸이프도 있고 에버리지 if도 있고 카운트 if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요거 두 개가 뭐 된 거예요? 합쳐진 거라는 거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는 일단 거기 보시면 썸이프 먼저예요. 그래서 S 치시고 SU 치시면 여기 썸이프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썸이프. 그리고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뭐는 하셔야 되냐면 나 모르겠어. 그러면 요 옆에 떠요. 조건에 의해서 셀들의 뭐를 구하는 거예요? 합을 구한다. 그 다음에 무슨 클릭이요? 더블 클릭. 그리고 이제 요 밑에를 이해하셔야 돼요. 요 밑에 나오는 영어 더블 클릭한 다음에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데 이거 이해하는 연습 안 하시면 커말은 힘듭니다. ITQ는 할 수 있는데 왜냐면 ITQ하고 커말의 차이가 똑같은 함수가 나오더라도 ITQ는 그냥 하면 맞출 수 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나왔던 게 똑같이 나와요. 숫자나 말만 바꾸고. 근데 커말은 숫자하고 말하고 완전히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응용이 안 되면은 커말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커말이 어렵다 그래요? ITQ가 어렵다 그래요? 커말이 어렵다 그래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응용력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보시면 요게 범위예요. 뭐라고요? 범위인데 요게 조건에 대한 범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합계내는 함수죠. 맞죠? 근데 합계는 여기 있잖아요. 마지막에 합계 범위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범위를 넣는데 뭐에 대한 범위라고요? 조건. 지금 조건이 뭐죠? 네, 끝에가 뭘로 끝난다? 과거로 과거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쪽을. 아니다, 과거로 끝나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에요.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뭘로 하라 그랬죠? 아까? 끝에가 뭘로 끝난다? 과거로 끝난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썸이프나, 에버리지 if나, 카운트 if처럼 두 개가 섞여 있는 건 조건 넣을 때 무조건 큰 따옴표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당연히 큰 따옴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뭘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큰 따옴표 하고 별 치고 뭐요? 과거. 이렇게 넣어주시면 컴퓨터가 끝에 두 글자가 뭘로 끝나는 거예요? 과거로 끝나는 것만 찾아요. 라는 걸 시험 보시기 전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쉼표 찍으면서 여기 보세요. 쉼표 찍을 때 여기도 보면서 해야 돼요.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건데, 열심히만 하면 안 돼요. 열심히는 누구든지 다 해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요령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3시간 하고 합격하고 어떤 분은 10시간 하고도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막말로. 왜 그러냐면 10시간 하고 떨어지시는 분들은 요령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만 해요. 그러면 지금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요령도 있어야 됩니다. 이 함수 요령 중에 하나가 여기 찐하잖아요. 지금 여기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조건 끝났죠. 그리고 거기에서 쉼표 찍으면 이제 어디가 찐해지죠? 합계 범위가 찐해지죠. 라고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합계 낼 거는 무슨 인원이죠? 일반 전형 인원이죠. 그러면 어디를 범위 지정하세요? 일반 전형.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시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끝에 과거로 끝났죠. 그러면 이 같은 라인에 있는 얘를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과거로 끝났죠. 그러면 이 같은 라인에 있는 이 숫자를 뭐 하는 거예요?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안 잡아도 돼요. 그 조건에 맞는 것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는 다 끝났으면 뭐 하라고요? 바로 닫으세요. 바로 닫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누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 모집 인원 합계는 썸으로 하시면 됩니다. 뭘로 하면 된다고요? 썸. 그래서 썸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전형 합계 내시면 돼요? 일반 전형. 일단 여기까지 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볼 겁니다. 그럼 몇 프로 나와요? 29 나와요. 제가 29 나오면은 맞게 일단 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 한 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연습할 시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또 보시면은요, 그래서 여기 썸이프는 총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조건을 검색할 범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합계낼 범위. 그 다음에 썸은 그냥 합계낼 범위만 잡으시면 거기를 뭐 내는 거예요? 합계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저기 3번. 3번은 뒷썸하고 뭐예요? 썸이에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 연습하시면 썸 관련된 거는 거의 다 숙제하실 수 있어요. 요번에는 3번 또 해보십시오.
아까 거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거는 과거였고 지금은 뭐죠? 외국어고죠. 예, 그거 빼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뭐냐면 아까는 썸이프였고 지금은 뭐예요? 디썸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는 디썸. 디썸. 그래서 디썸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합을 구하는 겁니다. 조건에 맞춰서. 그래서 디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어요. 이게 범위예요. 근데 범위인데 이 D 들어가는 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다른 건 다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D 들어가는 건 꼭 여기 위에 항목까지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게 D 들어가는 함수의 특징입니다. 근데 D 들어가는 함수는 넣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다행인데. 네. 뭐 D썸도 있고 D에버리지도 있고 D카운트도 있고 D맥스도 있고 D민도 있는데 넣는 순서나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함수만 바뀌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그러면은 전체 내용 다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드라고 있는데 요게 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필드라고도 나오고 컬럼이라고도 나와요. COL이라고 나와도 똑같은 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번째 거 구할 거죠? 네 번째 거. 그래서 몇이요? 4. 아니면 여기 찍어도 돼요. 네, D2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조건이에요. 근데 이 D 들어가는 함수는 조건 잡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까 썸이프일 때는 외국어고라고 치면 되거든요. 근데 D 들어가는 함수는 범위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 범위를 잡을 때 꼭 두 개를 잡아야 돼요. 항목하고 뭐요? 외국어고 같이. 네. 그래서 만약에 요 안에서는 과학고밖에 못 내요. 네. 그래서 외국어고 내려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구분에 뭐요? 외국어고. 그래서 요거 조건 왜 여기에다 넣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요거 가지고는 무슨 고밖에 시험 문제를 못 낸다? 과학고밖에. 그럼 이제 다 끝났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나누기 여기는 똑같아요. 아까처럼 뭐요? 썸 하시고 일반 전형 뭐만 하면 돼요? 범위 지정만. 그러면은 몇 프로 나와요? 66%.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복습하셔야 됩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특히 뭐 많이 복습하셔야 돼요? 함수. 다른 거는 시간 투자하면 금방 느는데 함수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2, 3일 만에 시험 볼 수 있을 만큼 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2, 3주를 해야 가는 분도 있고 요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서 요번에는 저거 만들 거예요. 뭐 만들 거냐면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이용해서 뭐 만들 거예요? 연, 월, 일을 만들 겁니다. 뭐 만들 거라고요? 연월일. 근데 힌트를 조금만 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일단 데이트 함수가 뭐 하는 함수예요? 네, 데이트 함수가 날짜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 데이트 언제 만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날짜 정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트가 날짜 구하는 함수고 여기에다 1900을 더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갖고 구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85밖에 안 나와요. 근데 85년생이면 1985년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뭐를 더할 거라고요? 1900을 더할 거예요. 그 다음에 레프트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몇 글자 갖고 올 거예요? 두 글자. 왜냐면 85를 갖고 와야 몇이 되죠? 1985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미드 함수로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미드 함수 가지고 월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미드 함수 가지고 뭐 만들 거예요? 일 만들 거예요. 순서는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일단 제일 처음에 뭘로 시작하자? 함수는 항상 는. 그래서 는 치시고 데이트 DA 치시면 이렇게 데이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트는 날짜 만드는 함수인데 여기 보시면 2월 month day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 월, 일이죠. 그래서 일단 얼마를 더하고 시작하시라고요? 1900. 그 다음에 더하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갖고 오려고 하는 거는 85 갖고 올 거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85년생이에요? 1985년생이에요? 1985년생이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이건 딴 얘기긴 하지만 미국인가 어디에서 그 01년생 이렇게 비행기에 태웠는데 태우고 봤더니 100세가 넘으신 분이었대잖아요. 네, 처음에 애기인 줄 알았대요. 왜냐면 01년생인가 02년생이니까 네, 어린애인 줄 알았는데 태우고 봤더니 어르신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되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몇 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로 여기에서 몇 글자 갖고 올 거예요? 두 글자. 그래서 쉼표 찍고 몇이요? 2. 하면은 이제 2열 함수는 끝난 거예요. 2열 쪽은. 그 다음에 이제 연 끝났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월로. 그러면 뭐 찍어야 돼요? 쉼표.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건 12를 갖고 올 거예요. 근데 12는 왼쪽에 있어요? 가운데에 있어요? 안에 있죠. 안에 있는 거 갖고 올 땐 무슨 함수요? 미드 함수. 그래서 미드 함수는 총 3개가 들어가요. 첫 번째가 가지고 올 텍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작, 위치. 세 번째가 몇 글자 갖고 올 거냐. 그래서 여기에서 갖고 올 건데 몇 번째부터 시작해야 돼요? 세 번째. 그리고 몇 글자 갖고 올 거예요? 두 글자. 그러면은 월 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갖고 와야 돼요? 1 갖고 와야 되는데 1도 요 안에 있죠. 안에 있는 거 갖고 올 때는 뭐라고요? 미드. 그래서 미드하고 여기에서 갖고 올 건데 요번에는 5번째 시작해서 몇 글자 갖고 올 거죠? 두 글자.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가로는 안 쳐도 누가 쳐줘요? 컴퓨터가 쳐줍니다. 그러면 요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오시죠. 그 다음에 채우기 연들 하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생년월일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죠. 그래서 항상 하실 때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 데이트 함수는 날짜 구하는 함수야. 그 다음에 연, 월, 일 이렇게 몇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3가지. 근데 우리가 이제 연을 구할 건데 가지고 오면 85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을 더하래요? 1900. 왜냐면 1985년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몇 글자 갖고 와라? 두 글자. 그 다음에 월을 갖고 와야 되는데 월은 요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는 건 레프트로는 못 갖고 와요. 왜냐면 레프트는 왼쪽이잖아요. 그리고 라이트는 어느 쪽이죠? 오른쪽이죠. 그래서 중간대 거 갖고 올 때는 미드. 그래서 미드를 써서 요 글씨에서 세 번째 시작해서 몇 글자 갖고 와라? 두 글자. 그 다음에 1은 5번째 시작해서 몇 글자 갖고 와라? 두 글자.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라는 걸 계속 머릿속에다가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하나씩 안착이 됩니다. 네. 절대로 이건 욕심 부린다고 되는 공부는 아니에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 40분에 그 옆에 거 하고 그 다음에 분석 작업으로 넘어갈 겁니다.